자, 반갑습니다. 아,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가 엉망이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모 이성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이민년 뭡니까? 호랑이해 아닙니까? 호랑이해.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 알겠지만 제 사무실에 호랑이만 해도 한 6마리 있나? 6마리, 7마리. 하여튼 호랑이해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제 영상 화면에 왼쪽 상단에 보면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정말 읽기 쉽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측 책은 이 지역을 6개 지역을 살아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현장에 갔을 때 초보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석을 파악하고 들어가고 나만의 총평을 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그 지역도 한번 보세요. 그 6개 지역 중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처럼 하루 가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좀 시간을 가지고 이틀이든 3일이든 파악을 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또 마음가짐. 그리고 2022년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정말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쉽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본 계획 그리고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준비해서 22년에 이제 부동산 흐름에 올라타서 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제 강의 때든 또 유튜브로 통해서든 또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저도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구나 다 계획은 있잖아요. 계획. 저도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또 22년 책 한 권 더 출간할 계획이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고 다시 이제 좀 운동을 좀 더 해서 좀 예전의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나무 이성주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거고, 70개에서 80개, 80타 정도 안에 올해 목표를 좀 세우고 있고,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좀 그래 좀 라벨은 있는데 잘 안 돼. 평균 타수를 한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제가 학점이 조금 미수된 게 있어요. 그 학점 지금 미수 올해 끝날 것 같고,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라이센스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런 거 해서 이제 좀 이렇게 6가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쓰면 반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한번 써서 22년에 나무 이성주의 기운을 팍팍 받으면 하는 게 저의 또 바람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2022년.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래 될 거다. 이렇게. 그럼 내가 또 딱 써줄게. 그래 또 여러분들이 이 공개적으로 저에게 기운을 딱 나모쌤의 멘토님에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찬스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우리 한번 고해성사 한번 해보자. 자, 성천동 만세. 나는 100억 부자 된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좋아. 부자 될 거다. 근데
100 부자 될 거다라는 거는 2022년은 안에 목표는 조금 너무 높은 목표 아닙니까? 올해 안에 올해 100억 되는 건 좀 그렇잖아. 올해 월세 100 세팅. 오, 이런 거 좋아 그래. 현실적이잖아. 부르미니 올해 100만 원 월세 세팅. 뭐 이런 거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좋아. 나는 부동산 투자의 신이 된다. 아, 투자의 신의 기준은 뭡니까? 투자의 신. 너무 이게 또 포괄적이다. 그죠?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송천동 만세님, 오케이. 월세 50, 월세 50만 원 받는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또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더 많아질 거다.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인데 그다음에 투자소득으로 600만 원을 목표로. 오, 좋아요. 좋아. 그렇게 나는 올해 수도권 역세권 상가주가 된다. 수도권 역세권의 상가주. 역세권에 뭐 되면 이건 뭐 상가주 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말 됩니다.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탁 해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다 해서 나 2020년 22년 목표 해가지고 쫙 써보세요. 써서 자기 자주 보는 데다가 두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2022년 1년 목표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목표, 월 목표. 그래서 저는요 항상 뭐 뭘 하더라도 체크리스트를 딱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착착착 해서 내가 했던 거를 체크해 나가죠. 이렇게 일 목표, 주 목표, 월 목표에서 정하세요. 부자들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메모해서 아날로그식으로 줄쳐서 정리해도 되고, 뭐 요즘에는 워낙 사이트 이런 게 잘 되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리해서 해도 되고. 이게 자기가 요즘 너무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막 적결적행 이게 중요해. 한번 해보세요. 하고 닥치고 현장 카페에다가도 뭐 써보고. 아니 지금 우리가 참 저도 이제 하는 것들이 너무 카페에 많으니까 조금은 여러 가지 힘에 겨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보면 공지에 보면 우리가 향후 이제 월 2번 정도 외부 강사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뭐 대출이든 뭐 세금이든 법인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2, 3월 달에 빌부 손품 강의, 나는 이제 현장에 관련된 강의를 또 정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공직을 좀 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글 올라오는 것들도 읽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다 보면 내가 나의 글을 처음에는 누군가 읽진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계속 쓰다 보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이 알차고 좋으면 자기도 자신감이 생기고 기록하게 되면은 이 모든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 그럼 행복하단 말이지. 그러면 또 이 너무 글 잘 쓴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되면은 또 본인이 아니게도 강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자기가 인생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실전 투자 카톡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제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뭐 실전 투자방이 뭔가요? 뭐 실전 투자 카톡방의 장점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지. 정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단톡방을 진행을 지금 이제 앞으로 2022년 할 계획이니까 그래 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여하튼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 들어왔다가 뭐 하는데 하고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으면 싹 나가버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맞죠? 뭐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까?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우리 질문 좀 받을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싱다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멘탈 그러면 살짝 맛배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뭐 궁금하네. 제가 이게 아마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4년 전에 4년 전에 이때만 해도 봐봐요. 야 좋다 좋아 말랐죠. 그죠? 이때만 해도 몸짱이었지. 4년 전쯤 된 것 같아. 4년 전 얼굴이 뭐 주먹만 하잖아. 빌보다 막 어려 보여 어려 보여. 이때 이제 제가 4년 전에 블로그 5천 명이 제가 보면 이벤트도 많이 했어. 5천 명 되고 이때 빌보는 2천 하여튼 뭐 2천 명 3천 명 이랬었어요 블로그가. 근데 이제 지금 빌보가 이제 2만 명 다 돼가 2만 명. 하여튼 그를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웃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초반에 내가 엄청 뭐 하여튼 야무지게 글 잘 썼어. 자꾸만 그냥.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나도 이제 해이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블로그에 5천 명으로 해서 당첨된 사람들 내가 이벤트를 한 거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이야, 7명. 7명 해가지고 현장 강의를 내가 초대해서 진행했었던 시절. 세월이 빠르다. 이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한 명은 세무사였고, 여기는 파워 블로거였고, 이분 책 낸 사람이었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거 하나 뭐 풀어주지. 근데 이게 들어온 사람이 이 카운팅이 안 되고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궁금해서 여러분 물어본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로그인 안 하고 들어오면 그냥
카운팅이 안 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댓글 글은 없다고 합니다. 로그인 안 하면 인원수 카운팅이 안 돼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완전 꿀팁인데 좀 알려주면 안 돼. 예, 지금 또 이 혹시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또 보면은 문제가 돼 안 돼. 야, 이 억수로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많이 늙었다 세월에. 우리 집안은 좀 보면 군인 출신이에요. 우리 집안이. 우리 이제 또 다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현충일 전날에, 당일날 가면 사람 많으니까 전날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좋아해요. 여기 글 보이죠? 친구들이 보면 꽃 같은 친구가 있고 절 같은 친구가 있고 산 같은 친구가 있고 땅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절에 따라 바람에 따라 이렇게 한기가 지는 꽃 같은 친구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익 배분의 또 저울의 무게에 따라서 움직이는 목적을 가진 친구들도 안 좋아합니다. 물론 부동산 하면 이런 저울 같은 친구가 많이 붙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전 이제 저의 성향과 스타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이나 땅 같은 친구를 좋아하죠. 내가 또 책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경상남도 함안이 고향이다 보니까 흙, 뭐 아니면 물 이런 또 품앗이, 상부상조, 뭐 공시문대 콩나지, 공시문대 판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나도 반점쟁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했겠습니까? 몇 번 얘기 나누면 그 사람의 의중을 아는 거죠. 보여. 근데 이제 그게 수강생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는 이제 좀 제가 거리를 좀 두죠. 뭐 수강생은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산, 그리고 길을 걸어도 항상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좋아합니다. 보시죠. 몸 보이죠? 내가 원래 몸짱이었어. 몸짱. 이렇게 보입니까? 이게 접니다. 저. 그냥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멋있는 시절, 또 나만의 어떤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뭐 누구나 다. 뭐 옛날에 뭐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뭐 등등등. 나는 그래요. 뭐 이제 오늘 멘탈 강의라기보다는 새해에 2020년 새해 들어서 얼마나 내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올해 한 해의 계획을 설정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제가 뭐 몸짱이다, 인물이 좋다, 뭐 이런 거의 그림이 이 사진이 아니고, 어떤 뭐 포커스를 가지고 이 사진을 띄웠냐 하면요, 저는 하늘과 바다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감정과 자연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인간의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자연도 보면 희노애락이 있어요. 왜?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칠 때가 있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막 집을 이렇게 삼키는 게 있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있고 평온하게 파도도 치지 않는 시간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욕심에 막 치여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있고, 평온하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한 편안한 생각을 가진 자신도 있고,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고, 슬퍼하는 본인의 모습도 있고. 자연과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 마음가짐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거든. 나도 제가 원래는 어린 시절은 몰랐는데 나이를 점점 먹고 그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물론 현장 나갔을 때는 목소리나 이런 어떤 강력한 멘탈을 세팅이 되어야만 수강생들한테 내가 리딩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의 풍기는 에너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을 챙기려면 내가 좀 더 강한 에너지가 되어야만 그분을 또 리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고, 제가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불명 살면서 보고 싶어 한 분, 그리워하는 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이 세상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그만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 18살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제 뭐 30년이 다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면 저는 하늘에 이렇게 집만 나오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할머니를 그리우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나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둘 다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이나 바다를 자주 보러 가는 이유는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바다를 가려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되지만, 하늘은 집만 밖에만 나오면 언제든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산이나 바다로 자주 가고, 시간이 없으면 집에 앞에 나와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도 이런 어떤 영역이 되려면 미쳐야 돼. 뭐든지. 그리고 꾸준해야 되고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 알겠죠? 2022년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싶은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다시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면 못할 게 없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좌우명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오늘 또 공짜로 너무 많은 거 알려준다. 멋있죠? 내가 생각해도 이 새끼가 멋있네. 내가 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상남자이면서 좀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좀 혼자 있으면서도 좀 이런 말을 잘했어.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외로움은 환경 탓이다. 이런 말을 좀 잘했습니다. 나이에 좀 비해 좀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었어요. 제가 좀. 뭐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나 살면서 나도 친구가 많거든요. 근데 아쉽게 이제 오랜 친구도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러냐,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곁에 오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더라고. 가족. 그냥 그 시간을 오롯이 가족에게 쓰는 게 더 참 나은 결정인데, 그동안 나는 너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너무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20대 30대는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 가고, 아까 말해 상땅 같은 친구였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2022년은 한번 그동안의 친구를 정리해라는 건 아니고 나하고 좀 맞는 코드가 맞는
나의 어린 시절이나 나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친구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데 만나면 그냥 과거 얘기에 빠져 있고 발전은 없고 그냥 술만 먹고 인생 얘기하고 자기 힘든 얘기 들어주고 이런 친구가 뭐 친구라는 게 덕을 따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제가 좀 이런 몸 좋죠 막 운동을 항상 뭐 꾸준하게 항상. 근데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이런 오른쪽에 이런 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모습도 내 모습이고 또 왼쪽에 이런 또 머리에 또 꼭꼭 있는 것도 내 모습이고 저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그냥 똘갱이가 돼야 돼. 똘갱이. 지금 니네들이 나를 마음껏 비웃어라. 지금 뭐 너네들이 사람은요 그래요. 씹는 걸 좋아해. 남이 잘 되는 건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남이 나보다 뭐 같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때는 나보다 인기도 없었고 뭐 싸움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못 살았고 뭐 이런 것들 애가 나이가 먹으면서 달라지고 막 이런 걸 보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원하지를 않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가감하게 2020년은 정리해야 정리. 손절. 굳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연애원을 통해서든 실전반 통해서든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주변에 있는 산땅 같은 친구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누가 이런 모습도 멋있다 할 수 있는 박수를 치는 사람을 나의 이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분명히 어떻게 사람을 하루 이틀 만에 만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도 뭐 하루에 가갖고 끝장을 보려고 그러잖아. 하루에 가서 무슨 사야 돼. 자기는 시간 내서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어떻게 성공을. 물론 그동안에 운이 좋아서 성공했겠지. 앞으로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알려고 해도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특히 있잖아요. 고수들은 자기 자신을 10번 만나도 표출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말이 많을 수 있겠죠. 저를 만날 때는. 근데 그게 정말 제 모습이 전부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산전수전 공수전 지하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인데 어째 하루 이틀 3일에 저의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였다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사람이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2년이 되면 절대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를 그동안의 나의 어떤 과거형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소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면은 끊으라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그래도 내가 성장하기 전에의 나의 보시였으니까 그냥 조금씩 그 만난 횟수를 좀 줄이면서 그 에너지를 가족이든 뭐 부동산에 투자든 주식 투자든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독서 모임 이런 거를 해요. 독서 모임은 정말 나를 성장하는데 저는 그래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친구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면 책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30이 넘어서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30이 넘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던가 책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꾸준하게 또 되느냐? 안 돼. 내 맘 같지가 않아. 우리 송청돈 만세가 우리 독서 모임을 리딩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이런 어떤 나의 기획과 구상과 전략적인 포지션을 잡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즐겁게 꾸준하게
일 가야 되거든. 근데 뜻대로 안 되면 항상 포기는 배출 쓸 때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독서 모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해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본깨적. 보고 깨닫고 한글을 적는 거야. 적으면서 소통. 이렇게.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다. 하여튼 너무 이제 또 이렇게 때문에 강의가 돼버려. 그죠? 지금 녹화를 한 거는 이제 30분이 됐네. 30분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제 특기는 경매입니다. 경매. 요 클릭하면 이제 막 경매 사례부터 쫙쫙 나오는데, 하여튼 뭐 트렌드가 중요하고, 그래요. 그 경매나 공매나 아니면 금매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고수가 될 수 있거든. 찐고수. 경매하는 사람도 아파트는 쉽다고 하거든요.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그냥 선순위 임차 있냐 없냐, 뭐 그냥 말소 기준권리 위냐 아래냐, 뭐 그 정도 파악하고, 요거보다 내가 이 정도면 뭐 2천만 원 싸게 이 정도만 수익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아파트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인데, 그냥 뭐 상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경공매를 통해서 하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어요. 어떤 풀어 나가는 과정. 근데 그때는 진짜 경매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추리 소설가가 돼야 돼. 정말 작가가 돼야 되고, PD가 돼야 돼. 나만의 어떤 그림에 어떻게 색칠을 해서 갈 건지를 이렇게 이제, 그 경매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이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 된다면 경매 강의도 한번 더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오늘 2022년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협상이라는 게 보면 참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협상.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 협상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이 하나의 슬라이드 가지고도 막 3시간 강의할 수 있습니다. 3시간. 자, 협상. 자, 항상 보면 자, A, B, C가 있어. 자,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 자,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 응?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소장님 여기까지 A, B, C, D. 예? 이게 부동산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어. 특히 지금은 더 많이. 그러면 자, 내가 돈만 많으면 이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협상의 우위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돈만 있으면 자, 매도자 얼마 원하는 얼마, 난 뭐 10억 돈 없으면 좀 깎아줘서 뭐 9억이면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매수인이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자, 여기 현재 내가 팔고자 하는 매물이 1000세대 중에 매물이 2개, 딸랑 2개야. 그러면 깎아줘서 안 먹히겠냐고. 안 먹히지. 근데
여기가 매물 1000세대 중에 매물이 뭐 한 70개 있고 인근에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질 계획이 잡혀 있고 전세도 막 한 90개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또 이거 팔고 분양권이든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비과세 받기 위한 최고의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 또 임차인까지 끼가 들어가 있어. 그럼 더 팔기 어려운 상황에 이 상황을 내가 알고 들어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왜? 네가 그럼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데? 원하는 날짜? 보름. 그럼 보름 만에 잔금 치러줄게. 임차인 오케이 인정해줄게. 근데 단 네가 임차인을 쫓아내주면 네가 원하는 돈 내줄게. 네 임차인 못 쫓아내면 깎아주라. 내가 알아서 쫓아낼게. 뭐 이런 거. 돈이 있으면 네 보름 만에 줄게.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협상의 첫 번째 스킬. 돈이 없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나중에 강의 때 연회원이든 실전이든 그렇게 또 풀어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주연배우 되어라. 주연배우. 자 봐봐요. 내가 예를 들면 송파구에 리센츠를 사고 싶다. 리센츠. 자, 우리는 뭐 여기 지금 강의든 지금 현장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있다 치면 그 네이버 부동산은 다 검토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리센츠가 있다. 자, 여기 리센츠고 여기는 S 리센츠다. 그러면 나는 잠실 세내역 가까운 요 동으로 나는 원한다. 아니면 나는 학교 있는 요 동을 원한다. 아니면 나는 북향으로 해서 한강이 보이는 걸 원한다. 아니면 나는 뻥뷰를 여기 있는 걸 원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매물 개수, 그 다음에 소장님이 바라보는 로얄동,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게 몇 동에 몇 층을 원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초보들은 못 하더라고. 그냥 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매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물이 많을 때는 가능하지. 매물이 없을 때 이런 게 내가 몇 동 몇 층을 원한다가 안 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 아까는 뭡니까? 돈인데 지금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 나는 무조건 리센츠를 사야 되겠어. 근데 지금 이 집을 팔았어. 리센츠 들어가야 돼. 근데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팁을 드리면 그거 팔고 그 짐을 일부 그 짐이 엄청나게 많다. 한 40평대에서 옮기는 거니까. 그러면 창고에 보관비로 한 달에 두 달에 넣어놓고 나머지 또 짐은 방 3개짜리 한씩 2개 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좀 작은 거, 월세 전입신고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동안 1년 안에 내가 6개월이면 이거 내가 원하는 동층 나온다. 전입신고 하지 말고 그런 물건을 찾으면 돌아다니면 있어. 방 3개, 뭐 방 4개짜리도 있어. 그럼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 이것도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에 구하는 이런 것들 싼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용을 안 하고 싶은 주인도 있어. 신축이 많아. 이런 건 또 나중에 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그거 들어가 있어. 그 정도야 이 매물을 찾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소장님 뭐 여기 인근 A, B, C, D 이런 소장님이 초보들은요 여기 내가 리센츠 주변의 부동산만 가. 여기 말고 잠실 주공 5단지도 가보고, 예? 그 다음에 강남 대치동이든 뭐 이런 압구정동 이쪽에서도 이 매물을 중개한단 말이야. 왜? 이거를 팔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또 부동산 내놓거든.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내가
여기 부동산을 통했으면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은 버려. 좀 더 비싼 데 가서도 찾아보면 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부동산에 이제 나의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돼. 다 보여주지 마. 처음에는 한 30% 보여주다가 좀 친해지면 50%까지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주연 배우가 돼야지. 안녕하세요, 소장님 하면서 내가 무슨 때문에 나는 리센츠를 사고 싶다. 처음에는 초보인 척. 그렇게 A 소장님한테는 초보인 척. B한테는 파는 사람처럼, C한테는 사는 사람처럼, D한테는 임차인 가는 것처럼. 이게 포지션을 딱딱딱 달리 해서 파고 들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하루 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파간다는 자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25억짜리 사는 거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은, 한 달이 뭐 내가 6개월을 했잖아. 6개월. 이런 공을 들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끝내려고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뭐 25억이라고 사람이 죽은 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달 전에 사람이 못 매달아 죽은 집이 될 수도 있어. 25억짜리 집도. 그래서 돌아다니면 저 집이 왜 나왔고 왜 싼지, 싼 이유가 다 있어. 시세는 25억인데 나온 게 20억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덥석 물어버린다고. 아, 사장님 이런 말 잘하잖아. 이야, 급급면대 내가 할라 그랬는데 애기 엄마하고 하니까 경상도에서 촌에서 올라와서 이 내 집 매물 적합하게 참 준다. 야, 정말 당신 운 좋다 이러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사연이 있어. 뭐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뭐 안 좋은 뭐 상황이 만들어진 집인 거야. 안 좋은 상황이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싸움이 나서 칼부림 나서 이런 집인지, 아랫집에서 뭐 쿵쿵거리지 마라 하는데 막 분쟁위원회까지도 안 돼갖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지, 아니 앞집에 막 술만 먹으면 막 뭐 병 던지고 이런 집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파악을 안 해. 그냥 집 둘러보고 좋네요 하고 이래 이제 하고 덥석 물어버린다고. 한번 걸리보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싸게 샀구나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연 배우를 내가 해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거지. 좋습니까? 아무도 공짜로 해주는데 호응도 없고 안 할란다. 호응 좀 해주고 이래야 좀 아하 하고 해줄 건데,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강의 때. 강의 뭐 슬라이드로 막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2022년 임인년 새해잖아요. 임인년 새해에 지금은 이제 벌써 1월하고도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시간은 정말 유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참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저도 무수히 많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뭐 내가 별 이야기 다 안 해. 하는 김에 뭐 우리 이제 2020년에 아버지가 폐암 3기라는 이제 얘기를 받았어요. 통보. 우리 이제 집안 다 초상 분위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일남 2년대 야, 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노? 아버지 참 심장도 안 좋으신데. 이런 마음에 이제 내가 조금 많이 가슴 앓이 했습니다. 근데 밑에 여동생이 또 되게 야묵딱지거든요. 오빠, 그냥 병원에 가면 아버지 자꾸 이렇게 원하시는 것도 못 드시고 그냥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들고 그냥 남은 여생 우리가 가족 여행하면서 아버지하고 추억을 쌓자. 나도 오케이
이러고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짓고 아버지한테는 비밀. 폐암 3기란 얘기를 비밀. 이건 이제 지방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의사분들은 정말 냉정합니다. 길게 얘기 안 해요. 폐암 3기인 것 같고 현대 아산병원이든 메이저급 서울의 병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 그냥 메이저급에 가서 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 또한 하고 그냥 혼술로 좀 살았어요. 2020년에 이렇게 나름 뭐 강의하긴 했지만 뭐 보이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플러스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 플러스 좀 원망. 뭐 제가 솔직히 이제 뭐 세바시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원망 플러스 연민 플러스 참 하여튼 슬픔 또 이해 뭐 여러 가지 감정에 플러스 불쌍함 여러 가지 감정에 이제 이 복받치다 보니까 혼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2020년도에. 그 아마 그게 또 살로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를 좀 내려놓은 것이 불쌍하고 막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어그러지는 거. 내가 계획했던 거에 어그러진 거를 여러분한테 어떤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건 내가 선택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좀 내 계획대로 가진 않았었어요. 원래 이때 이제 책이 나왔어야 됐거든. 2020년도에 책도 다 썼고 근데 이제 원고를 못 넘겼지 출판사에. 근데 나한테 이제 버팀목이 된 게 뭐 여동생 플러스 지인 플러스 이제 와이프와 또 딸 이제 좀 버팀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지인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데 큰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알겠다 하고 저는 항상 크로스체크를 좋아하니까 그래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 의료원 두 군데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서 21년에 이제 그 결과를 듣기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안 간다 하는 거지. 시골에 계신데 왜 자꾸 병원에 가자 하냐. 내 뭐 문제 있냐. 난 안 갈 거다.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버지 뭐 이래 좀 정밀 검사 겸 한번 해보자. 나는 절대 안 간다. 안 간다 하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도 모르게 그만 아버지 아무리 봐도 암인 것 같아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도 말을 해버렸어. 아버지가 조용하시더만 이제 표정이 달라지신 거지. 그리고 이제 모시고 왔죠. 모시고 와서 이제 현대아산병원, 삼성의료원에 이제 두 군데 가서 코로나도 있고 한데 많은 하여튼 검사도 하고 힘들게 그것도 내가 너무 이제 지치거든. 예, 봐봐요. 아버지 모시고 이래 왔다 갔다 큰 병원에 가서 한다는 자체가 힘들거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또 가서 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걸 또.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위한다면 이 정도쯤이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지. 우리 어머님도 같이 또 모시고 우리 와이프가 참 많이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21년 딱 D-Day가 왔어. 모시고 A병원 갔는데 그냥 심플해요. 의사 폐렴이었던 것 같고 아마 아닙니다. 와 그동안에 그냥 막 여러 가지 내 힘들었던 것들이 와 뭐지? 그것도 삼성 오래행 가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 와 그제서야 나도 참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단톡방이 있어. 이렇다 하니까 근데 서로 막 좋아하고 아버지도 내심 살짝 눈가에 눈물이 고인 모습을 내가 봤죠. 그러면서 참 다시 한 번 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정말 투자도 내가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래요. 뭐 전망 2022년 전망 좋아. 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행복할 거냐 뭐 그게 뭐 필요하노?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돈은 저는 그래 인격적 자립이 기초다. 하지만
이런 내가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움직였을 때에 대한 대안은 멘탈이 되게 중요해 하거든요. 멘탈.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걸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생각하게 됐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친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정으로 이렇게 촌놈이니까 정으로 쭉 사람들한테 대했고 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친구나 지인도 물론 소중하지만 내 가족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2021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1월 달에 아버지 그 얘기를 통보를 듣고 다시 한번 좀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했고, 또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고, 좀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사람들한테 베풀려고도 좀 하는 것도 원래 베풀었지만 더 생각하게 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책을 그동안 준비했던 걸 이제 뒤늦게 1권을 내고,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집필을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2권이 빨리 나온 이유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 타이밍에 내는 게 맞다. 물론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19년도에 썼으니까 20년도에 출간하면 좋았지. 분위기도 19년도에 나왔으면 더 좋았고. 근데 21년, 22년은 뭐 좀 알다시피 좀 21년도는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내가 정말 책을 파는 놈이었다면은 책을 내는 게 아니지. 근데도 뭐 나는 스타일이 이제 또 뭐 그냥 가는 거죠. 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내가 책을 내겠나 하는 생각이 고 하게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제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냥 뭐 있는 거구나라는 것쯤만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책을 쓰면서 또 많이 느끼게 됐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미니 강의는 미니 강의고, 이런 얘기인데, 정말 투자든 공부든 육아든 부모님에 대한 효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어떤 관계든,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뭐 지인과의 관계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꼭 부딪혀야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 이런 어떤 만남의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아까 말했죠. 부자들은 톨게이트 조사했을 때 새벽 4시에서 6시에 부자들 차, 외제차, 중대형 차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고, 부자들은요, 몇 시에 자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 10시에 다 잔다. 10시에. 10시에 자요. 10시에.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정말로요. 뭐 여러분 10시에 자라는 건 아니지만, 여튼 뭐 자기가 2020년, 22년에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잡고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 안 하는 거였다면 한번 해보려고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육아든 공부든 가족이든 뭐 투자든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고 고민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 건강을 찾으시고 하면서, 지금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고향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20년도에는 아버지가 이제 폐암이라는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21년도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고향에 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와서 21년도 5월 달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죠. 와서 고관절 골절로 핀을 박았어요. 한 19년도에 3개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제거술을 했고, 그 다음 또 계속 아프다 해서 다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수술 2번 한 거죠. 올해 21년도 인공관절을 삽입.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협착증 몇 번 이름을 까먹었는데,
협착증 수술을 2016년도에 했는데 계속 아프다 해서 허리가 조금 휘었어.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뭐 고관절 뭐 관절염 다 누구나 안고 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여기 끝부분에 이제 핀 두 개를 박혀 있어요.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프니까는 관절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신경통이 내려오는 거지. 시멘트라고 시멘트. 이건 대수술이야. 큰 병원 가야 돼. 똑바로 펴가지고 허리를 수술을 다시 한다는 자체는 이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연세도 연세이니까 그래서 시멘트를 해서 또 병원에 입원 한 달 넘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애기 사진만 올리는데 아마 제 유튜브나 뭐 단톡방에 보시면 애기만 한 게 항상 그 옆에는 우리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저는 뭐 투자도 좋고 한데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는 게 진정한 또 투자면이고 또 있을 때 잘 해드려야지. 마음은 있는데 그건 말했지 아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 돼. 돌아가시고 나서 울지 말고. 예? 코로나라는 거는 핑계고 핑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못 갑니다 하면 솔직히 시댁도 안 가고 친정은 가기 좋아하지만 뭐 여자분들 이해는 하지. 근데 우리 부모한테 잘하기를 원한다면은 남편 부모한테 잘하면 되고 또 와이프 부모한테 잘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한테도 와이프가 잘하는 거고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야야 뭐 코로나인데 내려오지 마라 이런 말 해주면 아이고 저도 가고 싶은데 어머니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안 간단 말이야. 이 벌써 2년째 추석 설 우리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꼰대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요. 그냥 예 하고 가봐. 어른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안 간다 하면은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여보 코로나지만 우리가 명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 시댁 어른들 안 쳐다뵈면 우리 언제 뵀냐고. 그건 아니다 여보 가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남편이 속으로 운다 울어. 감동의 눈물. 정말 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22년도를 한번 해보세요. 감동의 눈물. 내 인생 살면서 우리 와이프 진짜 잘 만났다. 투자해서 1억 벌어주는 와이프도 좋지만 일하는 와이프면 더 남편 정말 더 잘할 겁니다. 입장 바꿔서 또 오늘 내가 밥 먹는데 내가 종종 가는 뭐 식당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이프랑 밥을 이렇게 딱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남자애만 3명이야. 80년생일까요? 80년생 여자분 부부가 해요. 부부가 남자는 79년생 되는 것 같고 이제 둘 다 동생인데 아유 반가워요 하면서 이제 어머니세요 그러더라고. 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쓱 와가지고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없는데 이렇게 점점점점 이러더라고. 결론 친정 엄마가 자기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것이 우리 엄마가 있다는 자체가 아픈 엄마가 지팡이 들고 온 엄마지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밥 다 먹고 하면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분한테 다시 우리 와이프도 엄마가 없는데 와이프도 엄마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2022년 소통하는 참 내가 멘탈에 대한 거나 가족에 대한 얘기나 인생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신 분, 보신 분도 있고 또 늦게 입장에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제 마지막에 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내가 왜 투자를 하고 내가 왜 지금 이 내용을 시청을 하고 있고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은 건지에 대한
왜를 최소한 첫 번째 책도 있잖아요. 5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럼 이유를 계속 찾다 보면 내가 답을 찾는단 말이지. 자, 핵심 팁. 이래 해란 말이야. 내가 왜 2천만 원 갖고 투자하는 게 최선인가? 2천만 원 갖고 내가 썩비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2천만 원 갖고 주식 하는 게 맞는 건가? 2천만 원 갖고 비트코인 하는 게 맞는 건가? 왜? 2천만 원 갖고 내가 그냥 연회원이든 뭐 그냥 닥치고 현장 따라다니면서 나는 현장만 쭉 배워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열심히 내가 코피 터지면서 돈 벌어가지고 종잣돈 뭐 투자하려다 라든지 어떤 이유 왜? 남이 하니까 한다. 그것도 답이겠지. 근데 내가 여기 강의 지금 이 아프리카 TV를 듣는 이유는 왜? 이유 단톡방이 있으니까 친구 때문에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다. 왜? 이유는 있잖아. 그럼 듣는 이유는 뭔데? 하나라도 엑기스 정보 투자처를 듣고 싶어서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22년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 지름길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고속도로의 맵도 그렇잖아요. 지름길, 큰 도로, 추천도로, 주행에 설정하는 라인이 있어요. 남자는 자고로 큰 도로 가야지. 추천도로 가면 뭐 이상하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빠져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도로 가고 이래요. 그냥 큰 도로. 톨게이트 비용 내더라도 큰 도로. 저는 큰 도로가 제일 빠른 길 같아요. 응? 큰 도로. 그냥 여러분들 이런 편법 아니면 뭐 좀 어떤 지름길 투자에 대한 어떤 뭐 등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다운 계약 뭐 이런 것들 세금의 어떤 이 편법과 합법에 대한 어떤 중간층 이런 것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배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전공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전공법.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1년차 투자 1년차 2년차 된 사람이 막 이런 것 저런 거를 자꾸 남의 지식을 내 거인 것처럼 써먹으면 되나? 안 되지. 그게 너무 많아. 왜? 강의는 넘쳐나는 강의가 너무 많고 도움되는 강의 너무 많고 경험은 없으면서 지식은 막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편법들 막 희한한 용어들을 초보들이 써. 나도 가끔씩 놀랍니다. 놀래. 근데 막상 실전에 딱 돌입하면 깡통이야. 몰라. 그 남의 지식인 거야. 남의 지식을 내 것인 양 접목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남의 지식을 내 것인 양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래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이면 자 서울대 교수가 그럼 제일 돈 많이 벌어야지. 부동산 교수. 근데 부동산 교수가 제일 돈 많이 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강의는 정말 잘하는데 정말 실전 경험이 많을까요? 실전 경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교수 논문 써가지고 교수 된 분이 우리들처럼 현장에 차 타고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에 처음 보는데 막 들어가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 에너지 대비 이익이라는 게 없는데 즐기지 않으면 현장 강의를 못 하거든요. 이 코로나의 추운 날씨에 맞죠? 즐겨야 돼. 즐기지 못하면 못 하거든요. 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여러분들 계획, 뜻한 모든 목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do it done, DID 들이대. 근데 막 들이대지 말고 융통성 있게 들이대면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돈이 없어 안 못해. 나는 뭐 성격이 소심해서 못해. 나는 가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못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 이런 스스로 가두리 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고 정주영 회장이 이봐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을 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배에서 뭐 배시기가 꼬르륵 하고 있네요. 근데 해봐. 해보면 돼. 안 돼라는 그 스스로가 이 장애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DID 교장 나무 이성주가 여러분들에게 호랑이 기운을 팍팍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한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2022년 이민년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내가 여러분들은 나를 알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제가 상대하다 보니까 2022년에 1월 4일날 갑자기 나무쌤이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해줬던 그 내용에 제가 감동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리셋해서 한번 출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또 저는 또 보람을 느끼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연애원도 있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카페에 가면 이렇게 공지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연애원 실전 뭐 강의 실전 회원도 있고 연애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런 공지 글이 있습니다. 1년간 나모 이성주와 그리고 빌부와 함께 쭉 연예원 혜택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빌부와 함께 쭉 인연을 만들어서 호랑이 기운을 팍팍 받고 싶은 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더 신청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규 강의도 50%, 현장 강의도 50%, 그리고 30분에 솔직히 상담 3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올 1회 또 개별 상담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또 아프리카 TV 이렇게 해서 녹화한 것들도 그 단톡방에 초대해서 링크도 보내드리니까 한 달에 또 한 번 현장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또 현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그러면 지금 좀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뭐 다음 달에 제가 신청할게요.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진행하니까 참고하세요. 2월 달에 신청했다면 내년 2월까지 3월에 신청했다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신청한 날부터 1년이다라는 거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늦은 시간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2022년 소통을 한 나무 이성주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또 하시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나무 이성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월 4일날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소통의 시간 가지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튼 뭐 궁금한 거 혹시 한 분만 받아볼까요? 궁금한 분 있습니까? 선생님 저 이거 정말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면 좀 뭐 있잖아요. 그 별풍선, 물풍선 말고 내가 별풍선을 몰라가지고 물풍선 한 번씩 말고 별풍선 하나 써줘가 안 그렇습니까? 궁금한 사람 있으면 또 궁금하다는 것도 좀 질의하시고 저는 하여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온라인이나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궁금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다들 빠이빠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닥치고 현장 잊지 마시고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